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제가 미국 애틀란타에 있으면서 한인 마라톤 클럽 회원분들에게 훈련 구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몇 주 전에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러너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러닝 영상들을 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 훈련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좀 뛰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오랫동안 실력이 정체되어 있는 러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본 영상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셀프 디자인 해보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보고요. 그럼 지금부터 러닝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의 시작, 마라톤 트레이닝 가이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훈련 유형에 대해서 맛을 좀 볼게요. 자, 조깅은 준비 운동의 형태죠. 가볍게 상대방과 대화하며 뛸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강도입니다. 조깅의 목표는 심박수를 천천히 끌어올리기 위한 예열인데요. 그 이유는요, 심박수가 낮은 상태에서 훈련이 강하게 되는 높은 강도까지 높은 심박수로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조깅으로 천천히 올려주는 거죠. 때로는 회복을 위해서도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느낌들, 그 다음에 근육의 반응, 호흡이나 심박수 등을 조금씩 느끼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신체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때 들어주면서 시작하시는 거죠. 다음은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대부분 러너들이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죠. 물론 저녁에도 많이 합니다. 그 새벽 훈련 러너들은 특히 자고 일어난 다음이기 때문에 근육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을 오랫동안 잡고 늘린다면 이게 다치겠죠. 마치 얼린 고기를 해동하는 과정 없이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고기가 정말 맛이 없죠. 러닝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근육이 탄력 있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마치 근육에 숨을 불어넣는 것과 같죠. 근육에 탄력을 더하고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각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그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동적 훈련 혹은 러닝 드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동적 스트레칭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동적 훈련은 실질적인 러닝 자세와 조금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엉덩이를 차거나 혹은 무릎을 들거나 간단한 점프 동작 등으로 구성돼서 실제 러닝에서의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과도한 힘과 스트레치에 대한 부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동적 스트레칭보다는 근육의 긴장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심박수를 더 올려주는 과정이기도 하죠. 제 영상 중에 가장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동적 스트레칭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장거리러는 평소 뛰는 거리보다 훨씬 길게 뛰는 거죠. 장거리 지속런을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과 수분, 영양이 보충되어야 됩니다. 조깅 페이스로 느리게 시작해서 자신만의 페이스, 그 기분 좋은 느낌적인 느낌에 올라타겠죠. 그 다음에 당일 계획한 거리를 소화해내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이나 젖산역지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심혈관의 폭발적인 기능 향상보다는 근지구력 훈련에 초점이 있습니다. 장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마라톤 벽 30에서 35K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강도 높은 훈련을 보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겹게 듣지만 맨날 까먹는 거 두 가지. 그 제일 많이 듣는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과 젖산역치입니다. 쉽게 최대 산소 섭취량은 호흡 시에 최대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순간의 호기력을 의미하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마라톤 기록이 좋아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죠. 하지만 VO2 max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잘 뛰는 러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LT, 젖산역치 때문이죠. 쉽게 우리나라 대표 마라토너 출신 중에 이봉주 선수와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 황영조 선수가 이봉주 선수보다 VO2 max가 더 높죠. 어머님이 해녀 출신이니까요. 실제로 황영조 위원 가슴과 등의 두께가 실제로 보시면 엄청 두껍습니다. 심장의 크기나 용적 그리고 작용하는 호흡근들의 능력이 상당하죠. 그렇다고 이봉주 선수가 느린 건 아니죠. 오히려 기록은 1분 정도 더 빠른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와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요.
뭐 현재 한국 기록은 그 오주환 선수가 2시간 5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한국 선수, 한국 사람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그 똑같은 신체 유형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이봉주 선수가 최대 산소 섭취량은 낮지만 기록은 더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단순하게 최대 산소 섭취량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최근의 연구에서도 최대 산소 섭취량보다는 젖산 역지점 훈련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 산소 섭취량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지만 젖산 역지는 조금 그렇지 않죠. 그 훈련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젖산이라는 게 너무 지겹게 들었죠. 쉽게 피로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이 운동을 많이 하면 그 땀이 나거나 노폐물을 뱉어내듯이 근육도 노폐물 같은 것을 뱉어내는데요. 그 젖산 역지 훈련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 그 근육의 피로물질이 이 분비량이 그 젖산이 분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젖산 역지점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러닝 중에 몸의 회복력이 계속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 그보다 약한 자극이 왔을 때 무딘 반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인체에는 적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와 내부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젖산 역지 훈련은 이 적응이라는 능력을 잘 이용하는 거죠. 5K나 10K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더 기록이 좋고 하프나 마라톤은 젖산 역지점이 늦을수록 더 기록이 좋다고 하네요. VO2 max와 LT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훈련 중에 한 가지가 템포런입니다. 템포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젖산 역지점을 늦추는 데 있죠. 쉽게 근육의 피로도를 늦추는 겁니다. 고강도 훈련에 속하고요. 좀 더 빠르고 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고강도 훈련을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 페이스는 10K 페이스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하프 페이스보다는 약간 빠른 페이스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뭐 템포런 구성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뭐 이지런 몸을 풀고요. 한 15분 앞뒤로 풀어주고 쿨다운까지 해도 그 사이에 뭐 20분을 한다거나 뭐 마일 수로 뭐 2K에서 8K 정도로 구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고 뭐 거리나 그 페이스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능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피드 인터벌. 우리 정말 많이 훈련을 하죠. 스피드 인터벌 트랙에서 한 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스피드 인터벌 역시 그 트랙이나 긴 평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VO2 max와 LT점을 늦추기 위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근육신경세포가 있는데요. 그 근육신경세포가 이 속도를 기억합니다. 그 뇌의 기억장치처럼 근육도 기억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속도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거리가 반복되면 젖산 역지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짧은 거리를 빠르게 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간에 쉬는 동안 몸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회복하려는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인터벌은 곧 꽤 빠른 회복 능력을 위한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 상위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템포런하고 스피드 인터벌을 섞어도 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스피드 인터벌을 다소 짧은 템포런 사이에 껴넣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뭐 스피드 인터벌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뭐 200m, 400m, 800m 이거 섞어도 되고요. 뭐 300m, 400m, 500m, 600m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와도 괜찮고요. 뭐 800m, 200m, 600m, 200m, 400m, 200m, 다시 200m, 400m, 200m, 600m, 200m, 800m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타임 트라이얼도 있죠. 뭐 3000m가 2마일 정도 기록을 정해놓고 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트간 인터벌, 리커버리, 휴식기간이죠. 이거는 개인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거리에 따라서 뭐 45초에서 뭐 2K 뛰시는 분들은 뭐 5분까지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5분은 조금 길고요. 한 3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몸이 너무 쉬어버리기 때문에 3, 4분 정도 맥시멈으로 두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다운힐 훈련입니다. 언덕 훈련은 몸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물론 상체, 몸의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체 근지구력이 충격과 하체 지구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탁월하죠. 그 다운힐 훈련 같은 경우는
그 하체 근육의 충격 흡수 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인데요. 그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야 하는 근육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업다운힐 훈련은 업힐을 먼저 연습한 후 하체 근력이 잡힌 후에 다운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힐을 하게 되면 모든 충격이 이 인대, 관절로 가기 때문에 아프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 특히 스피드 훈련하고 언덕 훈련은 훈련 준비할 때 근육의 상태가 매우 불편하거나 어느 관절이 너무 아프게 되면 실시하지 않고 다소 좀 편한 훈련으로 다소 편한 훈련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준비 운동으로는 언덕을 가볍게 걷거나 걷고 나서 이제 짧은 거리 혹은 긴 거리를 설정해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자, 빌드업 훈련은 이제 조깅 페이스에서 이제 일정 시간씩 조절하여 줄여나가는 훈련인데요. 뭐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붙어서 마지막에 한 5K 페이스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그 조깅을 이렇게 빌드업처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빌드업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템포 페이스보다 느리지만 한 하프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5K 페이스까지 끝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파트랙은 그 스피드 플레이라는 스웨디시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 심장의 강한 펌프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몸의 빠른 회복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훈련인데요. 그 30초 단위로 늘려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1분 단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1분 단위씩 하면 조금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30초 단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느린 러닝 강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근육에 굉장히 강한 지속력을 증가시키고요. 이게 말 그대로 몸이 정신 못 차리게 뒤 흔드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 뒤 흔드는 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적응이 돼서 몸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부상하고 회복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라토너에서의 부상은 여러 요인들이 있죠. 이러한 저해 요인들은 반대로 실수하면 근육의 회복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수분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뭐 분명히 근육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뭐 술을 많이 먹거나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 소파에 앉아서 과자만 먹고 있어도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해주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조금 살아나겠죠. 자, 마라톤에서의 부상은 주로 허리 아래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체가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겪는 부상들은 근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절, 뼈나 인대가 아픈 것은 그 부상 부위와 연결된 근육의 손상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꺾이거나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근육의 손상이 첫 번째입니다. 그 상체 코어 근육이 부족할 경우에 상체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하체 근육들이 그 흔들리는 중심을 잡기 위해 엄청난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뭐 족저근막염 역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가고 이 충격들이 고스란히 뒤꿈치 뼈에 집중됩니다. 이 뒤꿈치 뼈가 족저근막하고 붙죠. 그래서 무리한 러닝이 되면 과도한 사용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근육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이 허벅지와 햄스트링의 부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무릎과 연결된 허벅지 전면 근육과 종아리 앞쪽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이 아프게 되겠죠. 또한 종아리 근육들은 각 발가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발이나 발가락에 통증이 오게 되겠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육에 힘이 없으면 중심을 잡을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대, 관절에 무리를 주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잘 관리하셔야겠죠. 자, 회복과 자극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지게 되고 부상을 가지게 되겠죠. 자, 러닝 자극을 주는 한 주가 있다면 회복하는 한 주가 필요하겠죠. 그 러닝 유튜버 중에 찬스디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핫뛰 핫쉬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거죠.
자, 러닝 가이드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현재 기록을 표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훈련 페이스를 찾아보고 비교해 봅니다. 뭐 제가 밑에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주 3회 정도는 이제 코어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훈련을 진행하면서 3, 4주를 주기로 자기 몸 상태를 따라서 거리나 페이스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실시하거나 뭐 빌드업이나 뭐 하프데이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의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최대 산소 섭취량 훈련, 그 저산역치 훈련이 스피드 훈련은 그 시간이나 거리에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이지런이나 회복런이나 장거리런은 자신의 느낌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계획한 훈련을 다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자는 동안 회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침 전에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서 내 소화기관이 완전히 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화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쉴 수 있게, 온전히 잘 때는 내 근육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페이스보다 너무 높은 페이스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올려야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강도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자, 운동 순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구성한 페이스 차트였습니다. 자, 마라톤 기록에 따른 훈련 페이스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에서 5분 단위의 기록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페이스를 산출하여 적어 넣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현재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려면 이런 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저도 여러 러너들을 러닝 디자인을 해드리지만 매번 들어가서 그거를 기록을 입력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시간 20분대 마라톤 기록부터 7시간대 기록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기록, 마라톤 기록 기준에서 훈련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위아래 한두 단계 위아래로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 페이스로 훈련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는 3시간부터 3시간 55분대 주자고요. 7시간대까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래에 그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신다면요. 뭐 4시간에서 4시간 55분까지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뭐 훈련 목표 설정,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시작 후 한 30-40% 이제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훈련을 적응하고 언덕도 조금 낮은 강도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한 30-35%의 기간 동안은 이제 거리를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하고요. 스피드 훈련의 강도를 조금씩 올라가겠죠. 언덕도 약간 높은 강도를 실시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 20%는 이제 근지구력, 스피드에 약간 집중을 하고 그 페이스 체크를 한 번씩 최장거리가 한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으로 천천히 접어들게 되겠죠. 그 대회를 위한 회복, 테이퍼링 피어리드가 꼭 있어야 되고요. 못해도 지금 이 훈련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장거리 페이스까지 했다면 못해도 2주 정도는 아무리 엔리스트 적어도 2weeks 정도는 여러분들 테이퍼링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건 약간 투머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약간 좀 과도하죠. 약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고급 강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뺄 거 빼고 느커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당 이제 요일별로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하나의 예시고요. 요 워크시트가 필요하시면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 디자인 가이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상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에 반복을 더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열정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 열정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또 식어요. 그러면 그때는 약간 냉정하게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나,
내가 이거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멈춰서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대하실 때는 단단하시면서도 약간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너무 또 내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약간 유연할 때 유연하고, 일단 밀어붙일 때는 또 단단하게 밀어붙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할 때 더하고 뺄 때 빼셔야 됩니다.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훈련들을 더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뭐 다 좋지만 어느 이제 대회가 레이스가 다가올 때는 이제 빼셔야 됩니다. 뭐 몸무게도 줄이셔야 되고요. 뭐 고기 섭취나 뭐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습관들을 다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하고 절대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결국 마라톤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지겹게 듣는 얘기지만 여전히 상대방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렵게 내딛는 여러분들의 한 발자국이 모여서 더 즐겁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의식적인 노력의 시작 마라톤 트레이닝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 클릭.